베트남은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힘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동굴부터 접시 위에서 꿈틀거릴 수도 있는 음식까지 이곳의 일상은 다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저와 탐험은 베트남을 진정으로 잊지 못하게 만드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손둥 동굴,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퐁야 깨방 국립공원에 숨겨진 손둥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길이 5.5마일, 내업이 650피트, 높이 500피트에 달합니다. 그 부피는 3,800만 입방미터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의 디오 동굴보다 5배나 큽니다. 안에는 최대 80m 높이의 거대한 종유석, 빠르게 흐르는 강, 자체 기후 시스템을 가진 원시 정글이 있습니다. 1991년에 발견되어 2009년에 완전히 탐사된 손둥 동굴은 안개가 거대한 지형 사이를 떠도는 다른 행성 같은 광경을 제공합니다. 환경 보호 때문에 매년 제한된 투어만 허용되어 일생에 한 번뿐인 여행이 됩니다. 모험가들에게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발견을 기다린 채 보존된 베트남의 숨겨진 자연미를 보여줍니다. 독특한 음식, 코코넛 벌레부터 선지 푸딩까지. 베트남 요리는 독특하고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메콩 델타에서는 동주아라고 불리는 코코넛 벌레가 야자수에서 채취됩니다. 보통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생으로 피쉬 소스와 고추를 찍어 먹는데 때로는 살아서 꿈틀거리기도 해 모험적인 식사 경험을 줍니다. 또 다른 음식은 오리, 거위, 돼지의 신선한 피를 간 고기, 볶은 땅콩, 바질, 삶은 간과 섞어 만든 선지 푸딩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하지만 위생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발로시라고 불리는 오리 알도 인기가 많아 소금, 생강, 고수와 함께 먹습니다. 현지인들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영양가가 높다고 믿지만 외형 때문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대담한 베트남 요리 문화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지역 전통을 반영합니다. 장례식, 음악으로 삶을 기념하다. 베트남의 장례식은 최소 이틀간 지속되며 슬픔과 축하가 어우러진 활기찬 행사입니다. 음악, 노래, 드럼, 카라오케, 관악대가 동원되어 악령을 쫓고 고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가족이 너무 슬퍼 말을 잇지 못할 때 전문 조문객을 고용해 울고 곡을 하기도 합니다. 조문객들은 꽃, 향, 상징적 돈을 가져와 고인을 기리며 민요와 공연으로 고인의 삶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슬픔과 기쁨의 조화는 장례식이 삶을 기리는 자리이자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상과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장례식을 의미 있는 사회적 영적 모임으로 만듭니다. 공공장소에서 파자마, 문화적 편안함. 베트남에서 파자마는 잠옷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웃을 방문할 때도 화려한 파자마 세트를 입습니다. 도보라고 불리는 이 얇은 면 소재 옷은 더운 기후에서 시원하고 햇빛과 벌레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남녀노소 모두 매일 입으며 시골에서는 집안일과 외출을 빠르게 오가야 하므로 파자마가 집에서도 길에서도 입는 옷이 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파자마 차림의 현지인을 길거리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보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실용적이고 편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방문객이 이 문화적 편안함을 이해하고 집이나 베트남 여행 중 직접 입기 위해 구입하기도 합니다. 뱀술, 대담한 전통주. 뱀술은 베트남의 전통주로 통째의 뱀주로 코브랄 쌀술이나 곡주에 담가 만듭니다. 때로는 전갈이나 약초도 넣어 효능과 시각 효과를 더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관절 건강, 정력, 체력 강화에 좋다고 믿습니다. 독은 술에 의해 중화되어 마셔도 안전하지만 많은 방문객들은 여전히 주저합니다.
현지 시장의 병속뱀은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으로 구입하게 합니다. 뱀술을 마시는 것은 용감한 여행자들의 통과 의례로 여겨지며 자연을 건강에 활용한다는 베트남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베트남의 전통주 문화를 탐험하는 누구에게나 대담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투박한 담뱃대, 문화적 전통. 베트남 시골에서는 투박한 담뱃대를 피우는 전통이 세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부와 노인들은 찻집에 모여 투옹라오를 피우는데 대나무로 만든 긴 담뱃대 듀카이를 사용합니다. 말린 담배잎을 넣고 불을 붙여 깊이 들이마시면 연기가 물을 통과하면서 거품 소리를 냅니다. 처음 피우는 사람은 강한 효과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건강에 해롭지만 농사나 건축 일 후의 휴식과 사회적 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담뱃대를 피우는 현지인의 모습은 베트남의 소박하고 공동체적인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근면, 회복력,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며 담배 문화가 시골 일상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커피. 독특한 문화를 가진 글로벌 강국. 베트남은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1800년대 프랑스에 의해 도입된 커피 재배는 중부 고원지대에서 번창했습니다. 사양 고양이가 소화시킨 커피콩으로 만든 코피 루왁은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하지만 동물 복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베트남 커피 문화는 핀 드립 필터를 이용한 진하고 강한 커피에 연유를 넣거나 아이스 블랙으로 마시는 방식에서 빛을 발합니다. 베트남은 로부스타 원두의 최대 수출국으로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와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브랜드도 많습니다. 노점부터 트렌디한 카페까지 커피숍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풍부한 커피 전통은 농부에서 학생까지 세대를 이어 연결하며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과 일상생활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이른 등교 시간, 헌신적인 학생들. 베트남에서 학교는 매우 이르게 시작합니다. 초등학생은 오전 7시 15분 전에, 고등학생은 7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 수업은 6시 45분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5시 30분이나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통학합니다. 도착하면 아침 체조와 국기 개양식을 통해 수업 전 규율을 다집니다. 이른 시간에도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오후나 저녁에 추가 수업을 들으며 성실히 공부합니다. 이러한 일상은 교육, 인내,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매일 아침 깔끔한 교복을 입고 모인 학생들의 모습은 베트남이 학습과 미래 성장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교육은 가족과 국가의 성공 열쇠로 여겨집니다. 홍수, 우기 속 일상. 베트남의 우기에는 홍수가 흔합니다. 큰 비가 오면 도로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지만 현지인들은 우비와 장화를 착용하고 자신있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일부 지역은 너무 깊게 잠겨 작은 나무배로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며 홍수를 일상의 모험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보도도 잠겨 걸어다니기 어렵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서도 문을 여는 가게들이 놀랍게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홍수를 유머와 회복력으로 받아들이며 시장 길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불편함을 일상으로 바꾸는 베트남의 실용적 정신을 보여줍니다. 직접 홍수를 경험해보면 공동체가 자연의 도전에도 강하고 창의적이며 낙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 조직된 혼돈.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교통은 독특한 경험입니다. 도로는 자동차, 버스, 자전거 사이를 누비는 오토바이들로 가득합니다. 인도가 주차장으로 변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경적 소리는 공격적이라기보다 존재를 알리는 신호로 교통 흐름을 안내하는 비프음의 교향곡 같습니다. 길을 건너는 것이 겁나지만 현지인들은 천천히 꾸준히 걸으면 차량들이 예측하고 피한다고 조언합니다.
러시아어가 가장 혼잡하지만 완전히 멈추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된 혼돈은 암묵적인 규칙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베트남의 교통을 경험하면 수백만 명이 혼란 속에서도 조화롭게 움직이는 적응력과 묵시적 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구 열기, 월드컵 축하. 월드컵 시즌에는 베트남 전역이 축구 열기로 가득합니다. 팬들이 유니폼을 입고 깃발을 흔들며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울리면 거리 전체가 붉게 물듭니다. 카페와 가게의 야외 스크린에서 함께 경기를 보며 활기찬 공동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경기를 할 때는 모든 일이 멈추고 모두가 TV 앞에 모여 응원합니다. 승리 후에는 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새 깃발을 흔들고 노래하며 행진합니다. 베트남이 경기를 하지 않아도 국제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소액으로 재미삼아 내기도 합니다. 축구는 가족, 친구, 낯선 이들을 하나로 묶어 감정의 경험으로 만듭니다. 이는 축구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희망과 자부심을 기념하는 축제임을 보여줍니다. 쇼핑, 흥정의 기술. 베트남 시장에서의 쇼핑은 상호작용과 문화 그 자체입니다. 상인은 보통 흥정을 예상하고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현지인들은 처음에 부른 가격에 30% 낮게 제시하고 차분히 협상하라고 권합니다. 흥분을 보이면 가격이 오르고 느긋하게 흥정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 존중을 쌓는 과정입니다. 상인들은 미소 짓고 농담하며 손님을 칭찬해 쇼핑을 대결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듭니다.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물가는 여전히 저렴합니다. 옷과 기념품, 농산물까지 흥정은 여행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상인의 생계를 존중하며 즐겁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낮잠 문화, 한낮의 재충전. 베트남에서는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사무실, 가게, 학교가 모두 잠시 조용해지며 사람들은 매트나 의자, 바닥에서 실오사 30분간 잠을 청합니다. 스페인의 시에스타처럼 이 습관은 정신을 맑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낮잠은 기억력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도시에서는 노점 상인이 가판대 뒤에서 자거나 배달원이 오토바이에 기대어 자고 사무직 직원도 책상에서 쉽니다. 방문객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건강과 에너지를 위한 필수로 여깁니다. 이 문화는 베트남 사람들이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해 하루를 강하고 집중력 있게 보내는 실용적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역 음식, 북부에서 남부까지의 맛. 베트남 음식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하노이의 쌀국수는 맑고 담백한 국물에 튀긴 빵을 곁들여 먹습니다. 왕실 요리로 유명한 후에는 매콤하고 복잡한 맛으로, 번보 후에는 두꺼운 면과 고추기름이 들어갑니다. 호치민시의 남부 음식은 코코넛 밀크와 설탕을 사용해 달콤한 맛이 납니다. 남부 쌀국수는 허브와 숙주로 풍미가 더해집니다. 각 지역의 음식은 그곳의 역사, 기후, 문화를 반영하며 지역 사람들의 삶과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지역 음식을 탐험하는 것은 베트남의 풍부한 요리 다양성을 여행하는 것이며 각지의 음식이 어떻게 공동체 정체성과 활기찬 음식 문화를 형성하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사람들, 베트남의 가장 큰 보물. 베트남의 가장 큰 보물은 사람들입니다. 현지인들은 따뜻함, 관대함, 회복력으로 유명하며 낯선 이들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줍니다. 도시와 마을 어디에서든 방문객들은 미소와 환영을 받습니다. 시골 가족들은 호기심과 친절로 여행자에게 차나 식사를 권합니다. 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차분히 설명하고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은 기꺼이 길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공자 사상의 존중과 조화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어도 몸짓과 미소로 마음이 통합니다. 방문객들은 베트남을 낯선이가 친구처럼 느껴지는 곳이라고 묘사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염, 쓰레기와 교통의 문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베트남은 심각한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의 거리와 강에는 비닐봉지, 컵, 음식 포장지가 널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강에 버려 수생생물과 환경을 해칩니다. 재사용 가능한 대안을 권장하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비닐봉지는 여전히 널리 쓰입니다. 대기 오염도 문제로 오래된 오토바이에서 매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확 후 볏짚을 태우는 관습도 미세먼지를 늘려 아침 안개처럼 보이는 공기를 유해한 스모그로 만듭니다. 현지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보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와 교통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침대버스, 저렴한 장거리 이동. 침대버스는 베트남 전역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좌석 버스와 달리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어 밤새 이동하며 잘 수 있습니다. 시간과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어 학생, 노동자, 여행자에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너무 강해 내부가 매우 추우므로 자켓이나 담요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평균 키에는 편안하지만 키가 큰 승객에게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간 이동 비용이 $20 이하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침대버스는 효율과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베트남의 여행 문화를 보여줍니다. 많은 여행자들에게는 하룻밤 사이 베트남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모험적인 방법입니다. 담배, 저렴하지만 위험한 선택. 베트남에서는 담배 가격이 매우 저렴해 한 갑에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낮아 남성 흡연율이 높습니다. 반면 호주 같은 나라는 담배 세금이 높아 한 갑 가격이 $25에 달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암과 심장병 등 건강 위험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투옹라오라는 전통 파이프 담배도 흔하며 니코틴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상점에서는 낱개나 한 갑 단위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담배 가격의 저렴함은 공중보건 정책과 경제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최근에는 흡연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트, 설날의 고요. 테트는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봄의 도래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합니다. 평소 붐비던 거리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한산해집니다. 상점과 사무실은 일주일 가까이 문을 닫으며 가족들은 미리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해둡니다. 집안을 청소해 행운을 맞이하고 조상을 기리기 위해 제단을 장식합니다. 가족들은 모여 반증 같은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북부에는 복숭아꽃, 남부에는 노란 매화로 거리가 아름답게 물듭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제한된 서비스가 불편할 수 있지만 가족, 존경, 번영의 희망이 삶의 중심이 되는 베트남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